알면 힘이 되는 발레! 안녕하세요, 이하진.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그런 주제인데요. 무슨 주제인데요? 성형수술에 관한 겁니다. 자, 빨리 만나보시죠. 날카로운 눈에 컴플렉스가 있었던 김성형 씨는 성형외과에 방문했습니다. 김성형 씨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에게 눈은 커지고 쌍꺼풀 라인은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성형 씨는 성형외과 의사인 나 원장에게 상담하면서 눈과 눈썹 사이가 좁고 눈꼬리가 심하게 올라가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고 호소했는데요. 김성형 씨의 이야기를 들은 나 원장은 자, 눈썹 거상술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성형 씨는 눈썹 거상술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뒤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김성형 씨는 수술 전보다 눈만 커졌을 뿐 여전히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좁고 눈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뭐야, 그대로잖아. 이에 김성형 씨는 눈썹 거상술이 자신의 요청에 적합한 수술이 아니었다며 나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건 저 같아도 화를 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수술 받은 것도 아니고 사전에 다 설명하고 추천받은 수술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아, 효과가 없다니요. 눈이 커졌는데. 날카로운 인상이 개선되지 않았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미리 말을 하든가요. 이건 배상해야죠.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본 얼굴이 다르잖아요. 본판이 다른데 성형을 받고 뭐 이게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작용이 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수술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된 거죠. 정수 씨는 성형수술이 잘못된 거랑 수술을 받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요. 어디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좋아요, 물어봐요. 국민 마이크 나와주세요. 저는 의사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미리 고지를 했더라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 고지를 안 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생긴 게 다른데 똑같은 거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눈도 커졌고 그 흉터도 안 보이게 잘 되었기 때문에 전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의견이 반반이어서 놀라워요. 전 당연히 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네, 이거는 저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대법원에서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드러나 보죠. 네. 사무관님. 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은 의사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맞다는 건가? 아니죠.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 즉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 이거죠. 하진 씨 말이 맞습니다. 정수 씨 방금 사무관님 말이 어렵게 느껴지셨어요? 그게 평상시에 안 쓰던 말이라 제가 머리 나쁜 건 아니고요. 법률 용어나 의학 용어는 일반 대중에게는 익숙치 않아서 어렵게 들리는 게 보통인데요. 사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논쟁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정수 씨와 하진 씨 모두 눈썹 거상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근데 법률 용어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렇듯 의학 지식이 미비한 우리 일반인들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없이 자기의 생명과 신체를 위한 수술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헌법 10조에서 규정한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에 의해서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료 행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의학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자기결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의 증상과 진료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함께 진료를 받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위험성 등 환자가 진료를 동의하거나 거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잘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성형 씨는 의사로부터 수술 설명을 다 듣고 수술 동의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설명 의무를 다한 거 아닙니까, 의사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안 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생명에 지장이 없다. 아픈 데를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자신의 요구사항이 분명하다? 두 분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형수술은 긴급하거나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의료 행위와는 달리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위한 수술이죠. 그래서 성형수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의뢰인의 외모에 대한 불만이나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경청한 뒤에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시술법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권유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하려고 하는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그런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 중에 일부만 가능한데 그걸 설명하지 않고 수술함으로써 설명 의무 위반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눈썹 거상술이 눈은 커지게 할 수 있어도 쌍꺼풀 라인을 좁히거나 눈꼬리를 내리는 결과는 구현하기 어려운 수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의뢰인은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것이니 법원이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 성형수술을 받을 때 의사가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의사가 성형수술을 권유할 때에는 그 시술이 필요한지, 수술의 난이도와 시술 방법이 어떠한지, 그 시술에 의해서 외모가 어느 정도로 변하는지,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이 무엇인지 등을 설명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의뢰인의 성별이나 연령, 직업, 성형수술 경험 등에 비춰서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오,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의뢰인도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 그건 너무 어려웠어요. 법률 용어도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의학 용어까지. 머리 아파. 무슨 소리세요? 완전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니죠. 이 정도면은 법률가도 설명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에는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생활과 가깝지만 어려운 법률.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그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판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이 어려운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온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